네, 여기서부터는 지필평가 성적 처리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몇 가지만 학기 말이어서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설명했던 1차, 2차 지필평가의 성적 처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면이 좀 바뀌었죠? 어, 그 성적 처리는 기존 나이스에서는 대부분 이 왼쪽 화면에 순서대로 주르륵 다 펼쳐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 보면은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라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절차형 메뉴로 쭈르륵 다 뜹니다. 위에서. 그래서 위에 거 1번을 선택하셔서 하시고 끝나면 옆에 있는 거 2번 선택하시고 끝나면 3번 선택하시고 4번 선택하시고 5번 선택하시고 이렇게 보여지는 절차형 메뉴로 다 가 있습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필평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그 학생부 미반영이냐 학기말이냐 이것만 선택하는 건데 학기말로 선택하는 거는 한 학기에 딱 하나밖에 못한다. 그래서 지필은 할 절대 학기말이 아니다. 학생부 미반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지필 끝났고 수행 끝났기 때문에 학기말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말 하니까 여기서는 학기말로 꼭 해서 즉 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성적을 반영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부에 반영되는 점수는 단순한 지필평가 성적이나 수행평가 점수가 아니라 수행과 지필을 합산하여 산출된 성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기말이 이렇게 그 산출 기준을 학기말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기에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학기 때는 어떻게 하냐. 특성화고 내신 성적 산출한 것도 생활기록부에 집어넣었다가 내신 성적 산출하고 그리고 다시 12월에 3학년 아이들의 실제 진짜 내신 성적 산출을 하기 위해서 산출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2학기 특성화고 고임 내신 성적 산출 시에도 성적 기부는 학기 말로 하시되, 즉 그 말은 고입 성적 내신 성적 산출은 그 기준명은 추후에 삭제되어야 하는 기준명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기 말로 구분되어 있는 성적 산출 기준명은 한 학기에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고입 내신 성적 산출 기준명은 추후 삭제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산출 기준명을 만들어 놓으면 담임 선생님들이 개인 가정통신문과 전체 가정통신문을 성적 산출 여부와 상관없이 기록하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준명을 좀 일찍 등록해 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위탁 학생이 있다. 기준명 등록 만들어 놔야 위탁 학생이 가지고 온 학기말 성적을 위탁 학생 성적 등록에 가셔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탁 학생 성적을 어느 선생님 학교에 따라서 어느 선생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탁 학생 학기말 성적을 등록하려면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께서 기준명을 등록해 놓아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명은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기준명을 수정 삭제하려고 했는데 수정 삭제가 안 된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위탁 학생 학기말 성적이 만약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기준명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수정 삭제하시려면 위탁 학생 성적을 삭제했다가 다시 입력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안 되는 경우는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서 자유학기 1학년 아이들 이수 처리하면 기준명 수정 삭제 안 됩니다.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처리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기준명 수정 삭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준명을 수정 삭제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위탁 학생 학기말 성적을 찾아서 보시던지 자유학기 성적 관리 이수 처리 여부를 보시던지 교양교과 이수 처리 혹시 된 게 있나 확인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학기말 성적 어느 과목 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지필 수행에서 네, 이미 해봤던 화면인데 뭐만 다르냐면요. 얘가 달라요. 얘가 뭐냐면 기준고사 영역을 설정해라 라는 것만 지필과 다릅니다.
우리 학교는 지필평가를 2번 본다라고 하면 1차 지필평가는 안 보내는 2차 지필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리고 2차를 안 보내는 1차로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되게 교차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하실 때 기준고사 성적을 가져와서 나이스가 자동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필평가를 한 번만 봐. 그러면 이 한 번 안 본 게 모두 결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결시 기준에 의해서 인정점이 산출되므로 기준고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시험을 한 번 보는 학교는 기준고사 영역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오시면 네. 기준고사. 학기말 처리 시에는 지필 수행 합산이 100%가 되나? 여기 한 화면에서 국어라는 과목의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수행 A, B, C 영역. 이게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게 100%로 되어 있느냐. 이걸 한 번씩은 꼭 보셔라. 그다음 지필이든 수행이든 마감이 되어 있어야 성적 산출 대상 등록 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이 화살표가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교과 선생님들이 마감을 해야 활성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 산출 학생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가져와라 뭐 등등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맨 위에 지금 절차형으로 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적도 맨 위에 절차형 메뉴로 되어 있어서 이걸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상학생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편성 시에 수강학생 편성으로 된 학생이 가져오기가 된다. 근데 이때 중간 학적 변동 학생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수강학생 편성이, 그러니까 중간 전입생이 있으면 수강학생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 학생을 못 끌어온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대상 학생 수가 맞는 건가 꼭 확인 한번 하셔라. 그리고 여기서 포함인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하셔라. 포함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을 하는 학생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포함 안 하면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을 안 하는 학생이구나. 즉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학생은 평가하기 전에 전출 갔구나. 그런 애들. 그런데 평가를 하기 전에 전출은 갔는데 서류상으로 아직 학적으로 우리 학교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포함 안 함으로 변경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여기서 다른 거는 지금 선생님 여기 글로 나온 건 앞에 화면에서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 학생 등록된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탁학생 등록된 학생 중에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소년원 학교에 간 위탁생이라면 소년보호기관에서 산출을 만약에 성적 산출을 한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산출을 해서 우리 학교 성적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포함 안함으로 하시면 되고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소년보호기관에 갔다.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아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만약에 시험을 보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 미인을 결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대안학교로 위탁학, 대안학교로 간 위탁학생 경우에는 위탁교 성적을 인정한다. 그래서 제 학교에서는 포함 안함으로 하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대안학교로 위탁을 갔는데 학기말 처리 전에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해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해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장애 병원학교 위탁생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제적교에서 성적을 산출한다. 그럼 포함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을 안 보러 왔다. 그러면 질병열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결시사행 인정점 부여관리 여기에 지금 절차형 메뉴 중에는 4번째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지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학기말 성적 처리하는 부분은 처음 설명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3세대 지금 현재 나이스에서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간쯤에 탭이 2개가 떴어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 결시, 하나는 모두 결시. 이렇게 해서 일반 결시를 클릭하면 이 화면에 일반 결시 얘기만 나왔고요. 모두 결시를 클릭하면 이 화면에 모두 결시 얘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4세대 화면에서는 한 화면에 일반 결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모두 결시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네. 일반 결시는 기준 점수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근데 우리 3세대 나이스에서는 일반 결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가 선택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경기도는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만 안 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줄었습니다. 선택사항이. 그 선택사항이 의미하는 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 점수를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는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인정결, 질병결, 미인정결, 기타결 등등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와 있는 대로 100%, 80%,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인정결에 대한 부여 기준을, 최하점에 차하점 부여로 선택했을 때 유의할 점은, 최하점을 받은 애가 그러니까 즉 최하점을 받은 애라는 말은 미인정 결석의 기준 점수가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전출을 갔어요. 그러면 전출 간 학생의 최하점이 아니라 재학생 아이 중에 최하점이 기준이 돼서 인정점 산출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인정점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뭘 보셔야 되냐면 그냥 뭐 조회하면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 지필평가 통계에 가셔서 성적 집계표를 보시면 전입생 제외 최하점, 전입생 뭐 최하점 해갖고 최하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최하점을 찾아서 결시생 인정점 관리해서 선생님이 수동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두 결시는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결시에 보시면 모두 결시도 지금 평균 점수, 뭐 과목의 최하점, 아니면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모두 결시는 학교 자체 인정점 점수는 퍼센테이지를 입력하지 않고 학교 자체가 계산한 점수를 직접 부여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직접 하셔서 점수를 직접 입력해 주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뭘 선택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선택이 5가지에서 4세대에서는 3가지로 줄였다라고 했는데 그 3가지가 이겁니다. 요 3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고사 영역 점수는 내가 1차는 받고 2차는 안 봤어. 그러면 나는 2차 안 본 점수를 누구 걸 가지고 하냐? 내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본 1차 점수를 가지고 인정점을 부여하겠어. 그게 학생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응시고사 점수를 가지고 계산해준다라는 거. 평균 점수 비율은 난이도를 반영해서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인정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평균 점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3세대 지금 현재 나이스에서 평균 점수 비율 가로 열고 전입생 제외, 평균 점수 가로 열고 전입생 제외 이렇게 있었거든요. 3세대 나이스에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는 제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 점수 비율과 평균 점수가 전입생을 제외한 인정점 부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생 제외라는 항목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똑같게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없앴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할 때 기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아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했냐면 지필평가 과목관리에 가셔서 직접 계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필평가 과목관리에 가서 첫 번째 입력을 해놓으면 앞에 나와 있는 학기말 반영 비율과 과목 만점이 나온다. 그런데 산출을 하지 않으면 여기 공간은 빈 칸이 나온다. 그런데 산출까지, 지필평가까지 전부 다 산출을 끝내 놓으면 여기에 응시생과 총점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응시생 수와 평균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총점 나누기 응시생 수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입력을 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뒤에서 반올림하고 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정점 산출을 할 때는 소수점에 대한 오차를 줄이고자 모든 데이터를 다 계산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온 점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는 게 성적 산출 단위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으로 설정해 놓은 과목이 여기에 당연히 뜨게 되는 거고 다른 거 세팅할 필요 없이 학년별로 해서 저장하시면 된다. 사용자 정의별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같은 학년 내에서도 학급별로 성적 산출을 할 때 쓰는 버튼이다. 그리고 성취율을 관리는 이건 학기 말에서만 한다. 지필평가에서 아직 아까 안 했던 항목이잖아요. 네, 기본 성취율 설정을 하면 학기 초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류 날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는 교육과정 편제하실 때 혹시 실수해서 이수, 미이수 과목을 3단계, 5단계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선생님들 그 수행평가 영역 입력 시작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저는 권한이 없나 봐요. 수행평가에 학년반이 조회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교과 선생님에게 그 성적 권한을 드리는 건 권한 선생님이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편제할 때 교사와 과목을 매칭해 놓으면 그 과목이 그 선생님께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학교도 음악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신규 선생님이세요. 근데 저 수행평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예 뭐 조회가 되지 않아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시길래 어디서 잘못됐을까를 막 찾아보다가 보니까 교육과정 편집표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음미체를 이수 미이수로 잘못 클릭을 해놓으셔가지고 아예 성적표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이게 5단계 과목인지 3단계 과목인지 이수 미이수 과목인지 눈으로 한 번씩 꼭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기말 성적 처리의 환경 설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적 기준까지 전부 다 환경 설정을 하는데 그 환경 설정 중에 하나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전입생 애들과 위탁생 애들의 성적이 제대로 들어간 다음에 최종 산출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이 일부 없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학기말 성적을 아예 산출하고 들고 온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전입생 애들의 성적 관리는 전부 다 어디서 하냐면요. 성적이 아니라 학적에 가서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학적의 전입자료 관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필, 수행, 학기말, 출결 이렇게 하고 4개가 전부 다 쫙 다 뜹니다. 그러니까 학적 선생님들이 여기 가서 이 전입생 애들 성적이나 이런 위탁생 애들 성적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랑 좀 같이 하셔야겠죠. 전출구에서 실시한 지필평가 성적을 우리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서 환산해서 입력해주는 과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전출구에서 지필평가를 보는데 이 애가 미인정 결실을 봤어요. 그러면 아까 그 연수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지필평가 미인정 보고 미인정 결시해갖고 시험 안 본 애가 전입 올 때는 전출학교에다가 학적 그 자료송부 유의 비고란에다가 미인정 결시에 대한 인정점 점수 기록해서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공문으로라도 받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점수를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출구에서 미인정결은 아니지만 결실을 했어요. 질병결이나 인정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오셔서 여기에 결시 명칭에다가 인정결 혹은 질병결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입 올 때 성적은 들고 왔어요. 과학 시험을 봐서 성적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와갖고 과학 시험을 또 봤어요. 같은 1차인데 시험 시기가 달라서. 그러면 과학 점수가 2개잖아요, 얘가. 그러면 가끔 선생님들이 메신저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연수는 우리 학교에서 본 시험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학년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성적이 2개인데 그 전 학교에 훨씬 성적이 높네. 그럼 학생한테 이롭게 평균을 내서 주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서 점수를 취득한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취득한 점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전출교와 전입교의 지필 과목 만점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시험 안 보는 추세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 굳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97점 만점인 과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걔가 97점을 받아왔다. 근데 우리 학교는 100점 만점이다. 그럼 97점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고 환산하셔서 얘를 100점을 주시는 작업을 여기서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번째는 우리 학교가 시험은 끝났어요. 그런데 성적 처리가 아직 안 된 시점에 전입생이 있어요. 그러면 지필 마감 후에 전입 처리를 하는 게 안전하다. 성적 처리 다 끝나고 나서 학적 반영하시고 수강학생 편성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 전출교에서는 1차를 안 봐요. 1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1차를 보는데 1차가 끝나고 왔어요. 그럼 얘는 1차 점수가 아예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서 얘를 어떤 결시로 해서 인정점을 부여할 건지 협의하셔갖고 근거를 남겨놓으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결시 명칭을 입력해 놓으시는 거예요. 1차 점수가 아무것도 없다. 전출교에서도 없고 전입교에서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는 공교로 하겠다라고 규정이 있죠. 그렇게 공교로 한다라는 결시 명칭을 여기서 해놔야 인정점 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입생의 수행평가,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수행평가로 넘어갈게요. 이 수행평가는 전출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점수가 있을 거예요.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영역명이 다 다르잖아요. 시험 보는 게 수행평가 영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관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걸 인정해줘서 어떤 걸 어떻게 환산해 줄 건지를 협의록에 근거를 남기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A형 영역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교는 약간 비슷하다. 영역명이. 그런데 우리 학교는 20점 만점인데 그 학교는 30점 만점이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환산 점수에 갖고서는 할지 그거를 전부 다 근거를 남겨서 협의록에 남겨놓으시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수행평가에다가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환산을 해갖고 점수를 계산해보면 그 소수점까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점수가 소수점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입력하실 때에는 환산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냥 다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필 수행 학기말 점수를 들고 온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학기말 점수를 등록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학기말 성적 산출까지 다 해와서 생활기록부에 점수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인데 전출교에서 지필은 받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 학교는 성적 처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얘 수행도 다 했고 지필도 다 받고 다 해서 이제 우리 학교는 거의 이제 마무리 시점이고 그 학교도 걔네가 거의 다 마무리 시점인데 학기말 성적 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전입을 오는 바람에 생기부에는 학기말 성적이 없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좀 기다렸다가 학적 반영 좀 늦게 하셔서 성적을 들고 온 거를 확인하셔갖고 반영을 하시던지 아니면 공문으로 성적을 받아서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된다라는 거. 네. 여기서도 이 설명 앞에 나오는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학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학생 성적은 성적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학적에 위탁학생 관리에 가셔서 전입생과 마찬가지로 위탁학생 자료관리라고 해서 지필, 수행, 뭐 출결 뭐 이런 거 여기 다 합니다. 네, 여기 다 합니다. 자, 여기서 다 할 때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위탁기관에 간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 성적을 만약에 산출하는 학교예요. 성적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때 보내온 학기말 성적을 여기 학기말 성적에다가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위탁학교에서 들고 오는 성적 자료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성적, 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랑은 전혀 좀 다른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과목 표준 표제도 가지고 오고
그냥 일반 과목인데 이수 시간도 가지고 오고 막 이래요. 여기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칸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넣어놨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이수 시간과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다 오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 온 자료들은 다 기록은 해준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선행 작업을 마쳤다면 이제 진짜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하고 성적 처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필에서 안 했던 결시생 인정점 관리를 기준을 만들어 줬다면 이제 여기서 산출을 하겠죠. 네, 결시생이 있는 과목이라면 아마 그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아, 인정점 부여해 줘야 되는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인정점 부여, 인정점 산출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거 과목별로 다 모든 과목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결시생이 없는 과목 또 있잖아요. 결시생이 없는 과목. 특히나 수행 100%로 하는 거는 전부 다 결시생 없으니까 특히나 그런 과목 이런 과목들도 전부 다 뭐는 눌러야 된다. 저장 버튼 한 번씩은 다 눌러야 한다. 인정점 산출 버튼을 누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네 학교 자체 인정점을 줘야 되는 사람들 수동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그 아이 기준점, 인정점 부여하시는데 여기가 앞에가 기준점이고요. 뒤에가 그 학생이 진짜 받는 인정점을 입력하시면 돼요.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가 설정해 놓은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에 의해서 나온 점수를 앞에 기준점으로 입력하시고 그 점수에 공결이면 100%를 반영하면 그 점수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점수에 질병결이면 그 점수에 80% 계산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 인정점, 기준점, 어떤 게 앞이 기준점이고 뒤에가 인정점, 진짜 학생이 받는 실제 점수가 된다라는 거고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결시생 인정점을 받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인정점을 클릭하시면 이 학생이 어떤 경로로 해서 결시생 인정점을 몇 점을 받았는지 이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결시생 인정점 점수가 부여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과목별 성적 산출은 가셔서 성적 산출 버튼을 눌러서 산출이 되면 앞에 마감함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아까 지필을 보고서는 지필 수행 점수 누락 학생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는 지필 안 본 애들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게 맞다. 점수 없음이라고 뜨는 게 맞다. 그리고 결시명칭이라던가 학적 변동 구분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시생 학생한테 인정점까지 다 줬잖아요. 그럼 결시생도 점수를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학기말 과목 산출할 때는 누락 학생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빈칸이에요. 네, 점수를 다 줬기 때문에 결시생 인정점도 다 줬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점수가 누락된 애가 수행평가든 지필이든 점수 누락된 애가 아무도 없어야 한다. 0명이어야 한다라는 게 정상이다. 네, 이거는 산출 버튼 눌렀는데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 됐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전입을 왔는데 지필평가 시기로 학기말 성적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학기말 성적을 두 개 다 들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학기말 성적을 다 들고 있는 케이스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지필 성적이 아니라 이건 학기말 성적이잖아요. 학기말 성적이 둘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전출교회 학기말 성적을 학생부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전입교회 학기말 성적을 학생부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림이 뜬대요. 전입생의 학기말 성적이 이미 존재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는 메시지가 여기 뜬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거를 학생부에 반영할 건지를 근거를 남겨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절차대로 성적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진짜 흔치 않는 케이스인데
질문이 들어온 케이스여서 아마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세대에서는 개인별 가정통신문과 전체 가정통신문이 여기 밑에 되게 조그맣게 있고 위에는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이미 벌써 다 세팅되어 있는 성적과 수업 일수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세대 다이스 화면은 현재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 봤을 때도 이 화면이었거든요. 이 화면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적 통지표가,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성적 통지표가 없지 않냐. 여기서 어떻게 뽑냐라고 하시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옵션이 있어요. 뭐 과목 점수 제외, 뭐 가정으로 제외, 뭐 등등 있거든요. 거기에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뒤에처럼 이렇게 다 보입니다. 예전처럼 보여요. 성적도 보이고 출석 상황도 보이고 가정통신문도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선택하셔서 일괄 출력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성적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적에 예민한 애들은 예를 들어서 성적 통지표를 봤더니 A 학생도 89.5고 B 학생도 89.5인 거예요. 통지표를 봤더니. 그럼 야 너랑 나랑 성적이 똑같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점수를 봤더니 어떤 애는 89.5인데 A는 B고 B 학생은 A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성적 처리가 잘못됐나? 라고 질문을 하시는 학교가 꽤 있거든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필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가 A 학생은 89.4595고요. B 학생은 환산 점수가 89.5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수 반올림을 하는 게 얘는 89.5라면 90으로 인식해서 A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89.45라면 4에서 반올림을 못하고 89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B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성적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다 산출이 하고 나면 성적, 점수로 이제 산출되는 성적을 다 산출했다라고 하면 이제 교환교과 이수관리도 해주시고 자유학기 과목은 과목 이수도 해주셔야 되는데 교환교과 이수는 특히나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 진로직업 같은 선택교과를 말하는 거겠죠. 결시생 인정점 부여 시 평균을 구할 때 총점을 꼭 응시자수로 나눠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하는 그 공식을 선택하실 때 평균을 이용하실 때 이걸 쓰시라는 얘기예요. 학교가 그냥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 안 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클릭하셔갖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다시 교양교과 이수관리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수 시간을 입력하시고 이수 처리를 피처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교양교과 이수관리는 이수 시간도 입력하시고 피처리하시는 거고 자유학기 과목은 이수 시간 입력 없이 피처리만 하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입생이 왔어요. 그런데 학기 말에 진짜 와가지고 얘가 이 수업을 실제로 들은 건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의 이수 시간은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시수로 한다. 일주일에 1단이면 17시간, 일주일에 2단이면 34시간으로 기록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거 하기 전에 성적 선생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직 그 학기말 마감 막 이렇게 하라고 막 말 안 했잖아요. 그쵸? 마감하시기 전에 교양교과 이수 처리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교양교과 이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마감부터 해갖고 승인 요청 다 해버리잖아요. 교양교과 이수 처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감 꼭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 3학년 애들 중에 선택국가 하는 애들 중에 전출생이 있어요. 이 애들은 전출생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빈칸을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 전출생이면 이수 혹은 미수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저장이 가능해져요. 전학 갔는데 뭐 그쵸? 그럼 이 미수 처리해가지고서는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자유학기도 마찬가지로 과목별 이수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1학년 학생들은 이 이수 처리하는 게 성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에서는 학기말 성적 산출이 도대체 뭐냐? 교양교과 이수 처리했느냐? 과목 이수 처리했느냐? 이게 성적 산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양교과가 됐든 자유학기 과목 이수 처리가 됐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 학생이 이수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P가 안 나와요. 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반 전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죠. 1반, 2반, 3반, 4반, 5반 전부 다 P 처리하고 있는데 B끝 잘못해갖고 3반 다음에 5반으로 넘어가면 4반은 이수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잘 안 발견되거든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내년에 갔을 때 생활기록부 다 뒤져보면 얘네는 빈칸인데 얘는 빈칸인데 얘는 왜 P야?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학급의 모든 애들이 다 다른 반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애들 모두 다 정정대장 처리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모두 다 이수 처리됐는지 선생님들이 그 해당 선생님들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네, 성적 산출 마감 관리. 이제 마감하는 겁니다. 교양국과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자유학기 과목 산출했는지 마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산출 마감 관리는 성적 산출은 안 하는 1학년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여기 보시면 막 나오잖아요. 네. 마감 관리는 여기에 과목 선생님들이 산출했구나, 마감했구나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마감됐어. 그러면 승인 요청까지 하시는 거. 아까 여기서 집필 때는 승인 요청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기 말에는 승인 요청까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1학년을 누르잖아요. 1학년은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큰 박스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 빈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하시고 승인 요청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학년은. 그런데 1학년은 점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저장 버튼 누르고 승인 처리해버려야지라고 해서 빨리 해버리시면 안 돼요. 학기 말 마감 승인 요청을 제일 늦게 해야 하는 학년이 1학년이에요. 왜냐하면 학기 말 성적을 마감시켜 버리면 학교생활 통지표의 내용이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학기 말 그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 그 과목별 담임 선생님 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입력이 완전히 완료됐는지 확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학기 말 성적 산출 마감을 해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1학년의 성적 마감이 제일 늦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죠? 성적 산출 마감하기 전에 교양교과 이수관리, 자유학기, 과목 성적관리, 위탁학생 성적 입력됐는지 확인한 후에 마감 처리하셔라 라는 거고, 네, 승인 요청하는 거는 집필에선 안 한다. 학기 말에서만 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성적 처리, 점수로 나오는 성적 처리가 전부 다 마감되었다면 과세특을 쓰시겠죠. 뭐 과세특을 학년 말에 쓸 거냐, 학기 말에 쓸 거냐, 몇 명을 쓸 거냐, 이거는 학교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영재 기록 쓰실 때 과세특에다 쓰셨잖아요. 과세특 글자가 500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애들 써줄 것도 많은데 영재까지 있으면 그게 글자 수를 다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그 앞뒤로 그 인식, 식별, 기호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과세특에 여기 보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영재 특기사항이라고 칸을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재 특기사항은 그 500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로입니다. 네, 영재 특기사항 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랑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관찰 내용 조회라고 있거든요. 관찰 내용 조회가 3세대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4세대 나이스는 나이스 플러스라는 사이트가 하나가 더 소개가 될 거예요. 나이스 플러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이스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솔직히 학교 수업하면서 나이스 인증서 입력해야 되고 로그인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수업을 하면서 입력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이스 플러스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태블릿, 패드 뭐 다 탭 다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나이스처럼 들어가지 않으시고 로그인을 해서 기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불러오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나이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관찰 내용, 그 다음에 학생의 출결, 교과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에게 굳이 가가지고서는 얘가 결과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 탭이나 이런 걸로 나이스 플러스 그냥 로그인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결과 처리해 놓으시고 결석 처리해 놓으시고 뭐 지각 조퇴 처리해 놓으시면 나이스로 연동돼서 다 끌어가게 된다라는 게 나이스 플러스입니다. 저희도 설명만 들었지 나이스 플러스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나이스 플러스는 조금 늦게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관찰 내용 조회해서 관찰 내용을 끌어오기 위해서 과세특을 작성하실 수 있다. 네, 그 다음, 전입생회 같은 경우는 설명 많이 들으셨죠? 전입생 아이들 보면 학적 구분에 전입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 학생들이 그 전출교에서 기록으로 받아온 그 과세특이 여기에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이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수학만 클릭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오기를 하면 이 많은 과세특 중에 내 과목 과세특만 가져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하셔갖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학교 과세특을 써주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하다가 실수로 그 내가 작성해 놓은 그 불러오기 한 그 전 학교 거 가져와서 수정해갖고 내가 입력을 해놨는데 모르고 그걸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걔가 써놓은 그 자료를 삭제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시면 다시 오셔서 여기에다가 네 다시 가져오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하시면 여기서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창에서는. 그럼 다시 가져오게 해갖고, 네, 가져오게 하셔서 사용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재 말씀드렸죠? 아까? 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글자 수가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영재에다 쓰시면 되고, 그 앞에 식별자 넣는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개인 세특도 마찬가지로 과세특처럼 과세특 밀어넣기로 개인 세특 쓰지 않는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개인 세특도 여기다가 영재 칸이 생겼습니다. 네, 만약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에 영재 기록을 해야 된다면 개인 세특에 가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과목별 독서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독서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준연도 변경하지 않고 기준 학년도 변경하지 않고 여기서 1학기, 2학기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 1학기 때 해놓은 것 중에 오타가 있다고 해서 기준연도를 돌리지 않고 기준 학년도를 돌리지 않고 여기서 1학기, 2학기 선택해서 수정도 하실 수 있고 입력도 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괄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3세대에도 있었던 항목이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한 과목별 영어 시간에 10명은 A라는 책을 읽었고 10명은 B라는 책을 동시에 다 읽었다. 그래서 과목 독서를 적어주려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책을 이름을 다 적지 말고 일괄 입력을 그러니까 그 해줄 애들 10명을 선택하셔갖고 일괄 입력하시면 그 책이 똑같이 10명의 아이들에게 다 한꺼번에 입력이 된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어쓰기 하실 겁니까? 덮어쓰기 하실 겁니까? 라고 나오는데 이어쓰기를 하면 내가 기존에 써놓은 책 뒤에 같이 따라 붙는 거고 덮어쓰기를 하면 내가 기존에 써놓은 거 전부 다 삭제가 된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입력을 해서 무슨 책을 하나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기록을 해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뭐 백스페이스 키를 쫙 해갖고 다 지운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나 다 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얘는 1학기, 2학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칸은 빈 칸이더라. 근데 다른 애들, 안 적은 애들을 보니까 아예 그 칸이 없던데 얘는 왜 칸만 살아있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여기 학생 이름 앞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하셔야 완전히 다 삭제된다.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 넣어서 클릭해서 이전 학년도 자료 보기 아시죠? 그래서 중복 독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성적 조회, 성적 확인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화면일 것 같은데. 네, 여기 화면이죠. 네. 학기말 성적조회라는 그 탭을 여기서 열잖아요. 학기말 성적조회라는 걸 열잖아요. 그러면 조회 화면이 이렇게 다양한 화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 학교가 정한 조회 화면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점수 확인을 시킬 수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이스는 입력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결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교과학습 발달 성적이고요. 세 번째가 세부능력비 특기 사항이에요. 세 가지는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기만 성적 산출도 다 했어요. 그래서 학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2학기 때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니까 1학기 성적이 아무것도 입력된 게 없어요. 학생부 반영 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방학식 하는 날이라도 학생부 반영을 꼭 한 번씩 모든 반이 다 전체 반영을 한 번씩 눌러줘야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학교생활통지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학기. 네. 기존 3세대의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라는 거는 사라졌다. 어디서 나타난다? 성취평가 기준관리에서 선택해놓은 영역이 생활통지표로 간다. 그래서 2, 3학년은 필수는 아니지만 문항정보표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성적 결과 조회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1학년은 필수다. 그리고 자유학년 학생, 자유학기 하는 학생들, 네, 통지표에서는, 뭐, 이걸 누가 확인할 거냐, 성적 처리 선생님이 할 거냐, 자유학기 선생님이 할 거냐, 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느 한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되는지 정해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누락되는 그 활동별 특기사항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라. 그리고 가져오기 하시는 거 학교생활기록부는 당해년도 공개 금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셔서 쓰게 하는 거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시기 하고 난 다음에 수정 편집하셔서 통지표로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꼭 한번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정통신문 작성하시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관찰 내용, 학기 중에 교과 시간별의 관찰 내용을 수시로 나이스 플러스를 이용하셔서 기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나이스 플러스 자료 가져오기를 이용하셔서 쓰실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성적 연수였습니다.